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까? 확신이라고 다 똑같은 확신이 아니다. 저는 확신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네,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감히 확신 있게 기준 잡아 드렸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이쯤 되면 제가 뭐 워렌 버핏보다 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아니, 워렌 버핏 주주총회 가보세요.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확신 있게 예측했고 지금도 코스피 3230포인트 고점이다. 공매도 비중 80%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코스피 3000 못 넘는다고 하셨는데 넘었네요. 흐흐. 또 이런 안티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안티 댓글이라고 단정하느냐? 저는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인가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확신과 확실은 다른 겁니다. 투자의 확률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행도 5천만 원밖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즉 확률이 99%라도 단 1% 확률로 손절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100% 확실한 건 없을지라도 확신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확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확신이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을 뿐더러 확신이 있어도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시값을 높여라. 이 돌파의 기준이 뭐냔 말이죠. 돌파냐 아니냐, 돌파냐 아니냐, 그 기준 1% 오르면 돌파인가요? 3% 오르면 돌파인가요? 5% 오르면 돌파인가요? 그 기준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준이 없어요. 애매합니다. 오케이, 뭐 기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키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줍지 않게 투자는 신법이네, 마인드가 중요하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손절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갈까봐. 이건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런 겁니다. 뚫리면 손절하는 거고 아니면 버티는 거죠. 근데 이 뚫렸다의 기준이 뭔가요? 뭐 1% 떨어지면 뚫린 건가요? 5% 떨어지면 뚫린 건가요? 10% 떨어지면 뚫린 건가요?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손절을 어려워하는 거죠.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자, 돌파면 돌파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 돌파의 기준이 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금 3000포인트 아래로 2900포인트, 2800포인트, 27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뭐 31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제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의 큰 그림인데 뭐 이유 불문.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찍었으니까 뭐 제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딱 배터리 아저씨 반박해 보세요. 2023년 7월 26일 이때랑 데자뷰예요. 전기차 2차전지 뭐 K 배터리 레볼루션이 어쩌고 막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이랑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아, 이쯤 되면 배터리 아저씨의 명백한 승리다. 제 예측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스코 퓨처 공매도 비중 80% 승부수를 띄우겠다. 지문까지 찍어서 계좌 인증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2025년 7월 24일 코스피가 3230포인트에서 인버스를 매수하고 엔비디아 172달러 공매도 비중 80% 저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돌파냐 아니냐? 돌파냐 아니냐, 그 기준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돌파가 아니다. 제 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확신이라고 다 똑같은 확신이 아니다. 저는 이때 당시 전기차 2차전지가 버블이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공매도를 막 비중 80% 승부수를 띄울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막 배터리 아저씨가 동네방네 큰 소리를 치니까 오라? 에코프로가 LG화학을 꺾고 삼성 SDI 꺾고 현대차를 꺾고 대한민국 시가총액 4등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따금씩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이고 이런 확신의 순간에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아니 눈 감고 찍어도 50대 50인데 60%, 70% 이 애매한 확률 뭐뭐 할 것 같은데 카더라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확률 80%, 그 이상 100% 확신의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저 생각의 한 끗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그냥 박스피다. 대충 뭐 저항 맞고 횡보할 거라 예상했는데 어라? 코스피가 3230포인트까지 올랐다? 땡큐죠. 저는 인버스 공매도 비중 80%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 이유는 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전 세계 1등주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미국 증시 하락하고 미국 증시 하락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물론이고 부동산이며 비트코인까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다들 뭐 동학개미 혁명이 어쩌고 뭐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게 무슨 큰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 마냥 뭐 부동산이며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믿음을 넘어 한치 의심조차 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증시가 신고가예요. 근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통화량,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기결한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 대비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거죠. 아니 뭐 이 나라 정부가 코스피 5,000포인트 가자고 특위를 만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가 주식 사라, 비트코인 사라, 뭐 대놓고 저런 말을 하는데, 이건 50년 자본주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아니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처음 들어보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오버슈팅이 당연한 거죠.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6,000조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뭐 아무리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60조. 아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실적의 반토막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6,000조다. PER이 100배입니다. 100배. 무슨 코스닥 테마주도 아니고 전세계 시가총액 1등주의 PER이 100배다. 이건 뭐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역사상 유례없는 버블이고,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기결한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미국 증시 하락하고, 미국 증시 하락하면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부동산, 비트코인까지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이자 저의 기준이고 확신입니다. 물론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절대 불변의 법칙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시장에 맞서지 마라, 시장에 순응하라, 이게 제일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시장에 맞서 싸우는 상황입니다. 아니 경제가 어렵다고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막 25만 원씩 뿌린다? 이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전국민 25만 원은 후손 삥뜯기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니까 벼락거지가 어쩌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 대출 규제 막 해봐야 사실 집값 못 잡는다, 돈을 그렇게나 뿌려대는데 두고 봐라, 집값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미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추경 뭐 30조 하면 많아 보이지만 코로나 때는 195조를 풀었습니다. 통화량 2,900조에 195조 하면 6.7%. 근데 지금은 통화량이 4,200조가 넘어요. 여기에 뭐 30조 풀어봐야 0.8%. 이 비율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30조 하면 많아 보이지만 100조를 풀어도 이거 뭐 한 2, 3% 남짓입니다. 이 수치로 과연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자영업 절반이 3년 내에 망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돈으로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망할 기업이 살아납니까? 아니 망할 기업은 망해야 다시 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거죠. 적자 생존.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의 이치이자 자연의 순리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부정하고 뭐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는 거죠. 오만한 생각입니다. 왜냐?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정부가 그냥 막 돈을 뿌린다고 하니까 이런 눈먼 돈 받아 먹으려고 다들 AI 개나 소나 AI 타령을 하는데, 코엑스 박람회 한번 가보세요. 뭐 AI 아무런 실체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챗GPT 이길 수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길 수 있어요? 뭐 만에 하나 뭘 하긴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가 하겠죠. 아니 일개 중소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챗GPT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막 100조를 뿌려서 AI를 육성한다?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나라 돈으로 뭐 정부 지원 창업해서 3년 만에 지금 절반이 망하는데 앞으로 3년 후면 사실상 전멸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거 3년 전에 투자금 집행한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다들 나몰라라 하겠지만 최소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죠. 근데 누가 뭐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 아래로 다시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통화량을 1,300조나 풀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죠. 근데 가게들이 막 다 망하고 실적은 오히려 줄었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다리 차면 기울고 물이 차면 넘치듯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다시 또 상승을 하듯이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실적이 다시금 회복을 할 때까지 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코스피 5,000포인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순응하라. 즉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아옵니다. 아니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요. 왜?
공실이 많아지면 월세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겠죠.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데 그 시간을 좀 앞당기겠다고 막 돈을 뿌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대한민국에 100조가 없어요. 코로나 때 1300조를 풀었는데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근데 뭐 돈을 어떻게 찍어낼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연준은행 압박해도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막 금융연금술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조차 이미 선반영되어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나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막 트럼프가 주식 사라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6,000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GDP가 2,200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재작년에 50조를 벌었어요. 근데 엔비디아 뭐 60조 벌어봐야 오케이 내년에 100조를 벌어봐야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기결한다. 지금 버블이란 뜻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걸 뭐 부정하고 비난하고 막 정치인들 욕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세상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순응하고 대응해야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막 금융위기가 온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 막 반토막이 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미국이고 달러는 달러다.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사서 또 달러를 찍어내면 결국에는 또 여차저차 올라가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2, 3년, 3, 4년 내로는 이런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곧 달러 신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자백 아닙니까? 물론 뭐 어디까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기준이자 저만의 확신일 뿐이고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월이 물러날지 어쩔지 트럼프가 탄핵이 될지 어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따라서 투자는 철저히 확률 싸움이고 이 확률이라는 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시값을 높여라. 다 필요 없고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 기결한다. 이 내재 가치라는 게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이 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이 보이고 확신이 생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코스피 1700 무릎, 1600 바닥, 1500 발바닥이다. 감히 확신 있게 기준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닷컴 버블, 이때 막 동학개미 혁명이 어쩌고 막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 그 난리를 칠 때 고점이다. 이때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결국에는 내려왔죠. 그러니까 다들 또 겁먹어가지고 막 중내 산에 할 때 코스피 2000 닥치고 발바닥이다.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근데 그래봐야 이대로 뭐 10만 전자 때려 죽여도 못 간다. 따라서 2023년 주식시장은 그냥 코스피는 박스피다. 근데 또 뭐 여차저차 올라가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예고. 결국에는 서킷 브레이커. 작년에 사이드카 발동했죠. 그리고 마침내 올해 33번째 예측으로 포스코 퓨처엠 10만원 매수 목표가 15만원. 장기적으로 20만원까지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종목에 확신이 없다면 그냥 싹 다 손절하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갈아타는 것도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까? 확신이라고 다 똑같은 확신이 아니다. 저는 확신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네,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감히 확신 있게 기준 잡아 드렸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이쯤 되면 제가 뭐 워렌 버핏보다 더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아니, 워렌 버핏 주주총회 가보세요.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확신 있게 예측했고 지금도 코스피 3230포인트 고점이다. 공매도 비중 80%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따라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전 세계 1등주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한 20-30%만 하락해도 코스피는 물론이고 부동산이면 비트코인까지도 20-30% 하락할 수밖에 없고 지방의 빌라나 오피스텔, 후발주나 알트코인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밑에 땅굴 파고 들어간다. 즉 수익은 팔아야 수익이다. 아니 계좌에서 출금해야 진짜 수익입니다. 네, 아무쪼록 현명하게 참고하셔서 모두들 확신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제 예측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모름지기 예측이란 심플하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예측하고 틀리면 틀렸다 인정하고 까짓거 손절하면 그만입니다. 자, 투자의 기준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저는 모든 거래 내역 계좌 공개하고 있고 일절 지우거나 삭제한 영상 없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다 예측을 해도
저는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거든 부디 저의 이전 영상들 단어 선택 하나하나 신중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이 영상 하나만이라도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하셔서 1.5배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시고 팩트로 반박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신.